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공부까지 잘 해내셨다, 이 학원 수업들을 잘 들었다라는 후에 단계를 좀 얘기를 들어봅시다. 취업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정이 좀 다르고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죠. 이력서를 낸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이력서를 말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의 뭐 나이나 이름이나 뭐 학력 이런 걸 적는 부분인데 대부분 아마 고민하시는 게 요거일 거예요. 내가 컴과를 전공을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되게 걱정이실 것 같은데 이력서 보통 주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력서 있다라고 하면은 대충 한 3초 보고 내려놓습니다. 이력서 부분은.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러지? 양식이 괜찮나? 뭐 이 정도 말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공 여부는 코딩을 잘하면 다 상관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깔끔하게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얘네가 요청하는 데이터만 그때그때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소개, 뭐 커버레터라고도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본인에 대한 소개를 이제 일반적인 취업 같은 경우에는 그뭐 잡코리아나 이런 양식에 보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거라든지 하잖아요. 그런 거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션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양성반 강의에 잠깐 강의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자바를 배울 때는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얘는 뭐 이런 것들이고요를 제가 다 그때그때 타이핑을 하면서 설명드리거든요. 이거를 써놓은 걸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 것 중에 그 수강생분들께 요청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노션으로 좀 준비를 해둡시다. 요게 요즘 트렌드에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하면서 한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겸 자기소개서로 요 노션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그 개발자 노션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쳐보면은 구글에 쳐보면 되게 나오는 거 많아요. 또 그 중에 템플릿 오픈된 거 있으면 참고를 하셔도 좋고 내용이나 틀 같은 거는 이쪽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양을 많이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프로젝트 할 때 혼자 하지 마시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부분 비슷비슷한 난이도의 프로젝트를 양산하는 포트폴리오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걸 만들자를 정하고 그걸 완성해 나가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토어에다가 뭐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주소로 들어오면 웹이 열려 있어요 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보고 업데이트 내역까지 잘 남겨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큰 회사일수록 자체 서비스가 많겠죠. 얘네들 우리가 얘를 뽑았을 때 기본기는 돼 있구나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뭐 이력서에다가 같이 껴서 제출하기도 하고 자기소개서에 껴서 제출하기도 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노션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서류 접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면은 얘는 결국에 우리가 뭔가 만들어낸 경험이잖아요. 이거가 예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딩 테스트라는 거를 보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얘를 빡세게 할수록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들어와서 우리 코드 망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르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 취업으로 따지면 약간 인적성 검사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중에 백준이라는 사이트나 아니면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알고리즘 문제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가지고 올리면은 그걸 여러 경우로 채점을 해주거든요. 이 문제에 맞는 정답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내가 풀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인적성 준비를 하는 거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코딩 테스트는 일단 포트폴리오까지는 통과가 되고 나서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서류 전형 통과해야 인적성 보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포트폴리오 하고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는데 이거 그냥 무작정 문제를 풀자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의 이론을 이제부터는 파고들게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좀 들어오면 이거는 프론트엔드건 백엔드건 관계 없습니다. 앱이건 다 공통적인 지식으로 컴퓨터 전공에서 제가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공 지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강조드리는 부분은 얘입니다. 기본적인이라는 단어에 이게 파고 전공으로 따지면 최소 한 학기씩은 먹는 과목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거를 다 배워야지가 아니라 이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게 되기까지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급 알고리즘, 뭐 예를 들면 동적 프로그래밍도 뭐 고급 동적 프로그래밍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입은 결국에는 기본기가 얼마나 돼 있냐를 보지 지금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를 보는 거랑 그러니까 즉시 전력보다는 유망주를 뽑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더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일단은 기초 알고리즘 문제들 풀다가 이제 컴퓨터 과학 쪽에 나오는 이쪽에 대한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 보시면 아마 포트폴리오 열심히 했으면 이것도 혼자 독학도 가능하신 수준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문제풀이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면접이 보통 최종 단계가 되겠죠. 일단은 뭐 가벼운 질문으로는 보통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포트폴리오가 이게 진짜 얘가 한 게 맞는지를 일단 검증하는 게 제일 기초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중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 프로젝트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고 그거 어떻게 해결했나요? 썰 좀 풀어보십시오 같은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할 말이 없다라는 건 본인이 안 만들었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어떤 기능들 끌어다 썼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이런 것들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참여를 했고 내가 이 중에 어떤 파트를 했다가 확실히 경험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설명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 출시 후에 기능 개선하다 보면은 TDD가 뭔지, 뭐 CI/CD가 뭔지, 디자인 패턴이 뭔지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 면접에서 또 종종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용어라면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뭐 CI/CD 이런 것들이 뭔가요?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의 만나는 기술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쿠팡이다라고 합시다. 쿠팡이 새로 쇼핑몰 앱을 만들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술 용어 질문 같은 것들이 종종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5단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가 한 번에 같이 제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 면접 통과하시면 취업이 되는 게 일반적인 개발자 취업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사전 질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채팅방에 또 질문이 많으셔갖고 요거를 쭉쭉 질문이랑 답변을 공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거를 적은 것만 해도 대충 이 정도인데 아직 다 못 적었어요. 훨씬 많습니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저도 이거 되게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 사이트로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고요. 일단 개발자의 영어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1번은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작성하는 거고요. 2번은 그 다음에 독해 능력입니다. 단어 작성이라는 거는 왜 하냐면은 이거 구글링 할 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사이트 중에 요런 사이트를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지식인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보면 뭐 1, 2, 3, 4, 5, 6을 7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뭐 요런 코드 쓰시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된 게 일단 얘가 뭔 질문하는 거지를 알아먹으려고 좀 독해를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얘네도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 비슷하게 해외 사람들이 써둔 사이트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질문 답변이랑 요 블로그 기술 설명하는 거 보려고 그냥 이 문서들을 많이 그냥 되는 대로 읽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따로 막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링에서 나오는 결과를 읽다 보니까 나중엔 그냥 대충 질문도 뭔 소린지 답변도 뭔 소린지 알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키워드 작성을 하는 능력이랑 그걸 읽는 것 정도만 우선 하셔도 따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둘 다 강의가 국비 지원이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풀타임 과정이나 파트타임 이 모든 거 다 국비 지원 강의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굳이 대면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 실제로 뭐 어디였지? 전주, 막 울산 이런 데서 수강을 한 달 내내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러세요. 다 줌으로 잘 듣고 줌으로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비대면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것도 돼요. 오늘은 비대면, 내일은 대면 이렇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국비여도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